쇼타곤 박지원입니다. 2005년도에 충북 오송역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으로 결정되면서 철길은 물론이고 전라북 도민들의 생활도 함께 변했습니다. 최근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재점화된 KTX 세종역 건설 문제. 거기에는 호남선 직선화라는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남인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KTX 호남선 직선화 문제. 이번에는 과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KTX 세종역과 호남선 직선화입니다. 호남선 KTX의 직선화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에서 경기 평택 구간을 복복선화하는 미봉책 대신 호남선을 직통 연결하는 것이 항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13년 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편도 9,000원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바로잡고 세종역도 신설해 행정수도를 교통의 요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는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가 자신의 전 공약이었던 KTX 세종역 문제를 끌고 나오니까 호남 정치권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직선화 요구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이 KTX 혁신 역사를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좀 있었지만은 이것을 직선화해야 된다는 생각 미처 아직 안 했던 건데 이제 세종시가 들고 나서니까 그럴 바에는 세종시를 중간에 세우고 전주까지 전북권으로 직선을 해달라는 건데요. 예. 뭐 상당히 좀 해볼 법한 얘기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이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실익이 그만큼 있는 건지 예.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2005년도에 오송역에서 분기를 하기로 하면서 그렇죠. 첫 단추가 약간 잘못 꿰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 분기 때문에 그동안에 KTX 호남선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도민들 또 전남도 그렇고 전북 도민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피해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한가요? 그 당시에 이제 천안하고 오송하고 대전 세 개 지역을 놓고 전문가 75명이 결정을 했는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천안 아산에서 공주까지 그 직선화했을 때가 한 53km 정도 되는데 예. 오송역으로 바뀌면서 약 이게 72.5km가 됐어요. 예. 그러면 거리상으로 한 19km, 그다음에 시간상으로는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금액상으로도 3,000원 그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사실상 우리 그 호남권 주민들, 호남선 KTX를 많이 이용하는 호남권 주민들이 연간 한 440억 정도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오송역 결정됐을 때 정부나 충청북도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3,000원은 보전해 주겠다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보전도 안 됐고 지금까지 우리 호남권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계속 받아온 거죠. 사실은 그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2013년부터 되게 이제 금년 7월까지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지방 투자 촉진금을 받은 96개 기업 중에서 약 한 51개 기업이 충청권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금액상으로도 거의 50% 이상을 가져갔고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호남권에는 13개 기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오송역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호남권이 보이지 않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봅니다. 돈도 돈이지만 10분 이상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정말 예, 큰 손실일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인터넷이 느려서 1, 2초만 늦게 떠도 막 짜증이 나는데 서울 가는데 10분 더 걸린다라고 하면 정말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충북이 오송역을 계속 밀었던 어떤 이유를 조금 봤어요. 근데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이 맞는데 세종시의 관문이라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가 호남 사람들이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는 충북선을 타고 강원도 쪽으로도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어떤 서울, 부산의 이쪽 방향만 됐는데 이제는 반대쪽 X축이 만들어진다. 강호축. 예. 그러면 그 오송역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선을 얼마나 활용하고 그동안 노력해왔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송역이 지금 국토 균형 발전에 따른 어떤 취지에 반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무색해진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전주에서 강릉을 갈 때 KTX 표를 끊으면요. 환승으로 전주에서 서울 가서 서울에서 강릉 가는 거를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송은 이 충북 주장에 따르면 충북선 타고 더 강릉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오송에서 그 코레일을 이렇게 딱 그 티켓을 끊으면 차라리 서울 가서 강릉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나와요. 오송역이 생기면 국토 균형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해놓고 일단 유치한 다음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멀쩡한 직선 구간을 놔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돌려서 좀 했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 논리만 가져가면은 충북만 지역균형 발전의 그 논리의 그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저도 이제 이걸 꼭 그렇다 해서 각 지역마다 세워야 되느냐 이런 전 거기는 찬동하지 않지만은 그분들이 그런 논리로 만약에 제기를 하신다면은 저도 그런 논리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사실 고속철도는 1km당 550억 원 정도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오송역으로 그렇게 분기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호남이 좀 손해를 보니까 다시 새로 놓자? 이제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비판해 왔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도로 놔두고 또 도로를 또 만드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살짝 돌아가도 일단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키고 오히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직선화만 얘기를 하니 오히려 뒷북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그리고 이제 이 총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잘 챙겨서 얻어야지 으쌰으쌰 하다가 또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오송간이 굉장히 병무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그걸 지금 복복선을 하잖아요. 네. 국토부는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오송에서 평택까지 왕복 전용선을 하나 더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3조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 비용 가지면은 천안 아산에서 공주까지 직선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호남선 KTX 직선화를 하고 그러면은 훨씬 이게 병목 현상도 해결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저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서역으로 가는 SRT가 이번에 이제 새로 되면서 증가가 되고 있어서 사실 병목 형상이 심해지거든요. 그 구간이 오송에서 평택까지예요. 그러면 천안에서 지금 세종과 공주를 연결을 하면 그 천안에서 평택까지는 또 어쩔 것이면 이제 거기는 그러면은 이제 북북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속철도에 그 속력이 300km입니다. 19km를 줄이다고 해서 줄여지는 시간은 한 4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오송역을 그럼 무력화시켜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송역, 공주역, 그다음에 세종역이 기본 그 역의 거리가 한 57km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30km 이내로 가까워 붙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병목 형상을 해소하면서 특히 전라선, 호남선이 아니라 전라선의 증편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요금을 인하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좀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사는 부분으로 이제는 나가자. 저희는 지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산, 그러니까 전주도 마찬가지고 익산을 통과해서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가 하루에 10대거든요. 그거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논산이나 이쪽 강경 이쪽이 노선이 굉장히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고속화 거기 지나갈 때는 지금 시속 90km도 안 되거든요.
세종시에 세종역이 생기는 거를 지금 후보지가 발산리라고 해요. 거의 그쪽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공주역하고 오송역 사이 세종역 하단 쪽에 있는데 그 발산리 면사무소하고 그 서대전역을 주로 사용하는 그 유성 쪽 사람들, 그리고 제가 유성 호남고속도로 유성 분기점하고 지도로 한번 차 타면 얼마나 걸리나 봤어요. 10분 걸려요, 10분. 그러면 서대전으로 경유하는 10회 KTX도 서대전역의 수요를 세종역이 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얼마나 단 몇 분 빨라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10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도 저는 볼 수 있고 추가적인 뭐 이상하게 뭐 2배, 3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가능하지도 않나요? 그리고 정차하는 문제는요. 교차 정차하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세종에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건 커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에서 뭐 평택까지 그 복복선하는 예산을 그것을 직선화하는 데 써준다면은 그거야 저희들이 반길 일인데 그건 그것대로 가면서 여기를 직선화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수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명하게 어떤 게 우리 실리를 찾는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종역을 여기다 하겠다는 거 여기가 오송이고 여기가 이제 공주인데 직선화도 안 되면서 이 세종역만 생길 때 우리 전라북도 호남은 더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종시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세종역은 이제 발산리에 위치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호남권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직선화라 함은 그 세종역과는 다른 곳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쪽이 지금 천안이고요. 여기가 오송. 지금 세종시가 요구하는 건 이쪽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북 국회나 호남 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직선화를 하되 여기다가 세종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남의 뭐 이익도 이익이지만은 장기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세종시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호남 직선화 반대한다고. 그렇죠. 예, 전라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전주 시민들은 사실상 서울에 있는 뭐 행사나 약속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이 보통 오전 그리고 점심 약속 그리고 오후 2시쯤에 회의 뭐 이제 이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분, 8분, 10분 앞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KTX나 SRT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허비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그 수서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익산에서 최소한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 기차가 없기 때문에 서울 가서 30분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 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이 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은 좀 도외시한 채 거대 담론에만 이렇게 매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한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하지 말고 조금 춘천에서 출발하면 안 되냐? 이런 논리 같은 거예요. 호남 고속철도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만든 철도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충북에다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직선으로 좀 가게 해달라는 게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요?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요? 아니, 근데 부당한 국가 요구인가요? 예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그리고 기존의 예산이 투여됐던 오송이나 이쪽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 좁은 국토 안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왜 쟤네는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우리는 지난번에 못 얻었으니까 쟤네는 이제 좀 소외시키고 우리가 앞에 나서자. 저는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그 세종시장이 세종역 후보지로 내세운 지역이 금남면, 발산, 용포리 일대거든요. 세종역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호남선 KTX가 직선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넣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에서 공주까지 직선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 상거리가 왜 천안 상거리입니까? 예전부터
거기에 우리 충청권, 경상권, 그다음에 강원권 모든 것이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삼거리고 천안삼거리가 교통 요지가 되면서 이게 분기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송역이라는 걸로.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우리 호남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복복선 평택에서 오송까지 복복선 하지 말고 그 비용을 호남선 직선화에 투입하자는 거거든요. 아니죠. 잠깐만요. 그 비용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라선, 호남선, 경부선까지 다 병목 형상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차를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서발 고속철도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4분, 8분 줄이고 19km 단축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응? 오송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그런데 그게 그 아닌 것 병목 같은데. 형상을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몇 조 원의 돈을 더 투자해서 한다? 저는 이게 이제 1, 2년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호남권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100년 대계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이지 우리가 어떤 뭐 어거지를 써서 가져오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물론 저희들이 SRT라든지 여러 가지 호남선 징표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호남선 직선화가 되지 않으면은 병목 현상 때문에도 어려운 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뭐 우리가 지역 간 이기주의 측면에서 뭐 오송역을 주장한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경제성 그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경제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세정역 신설도 불가를 경제성 했습니다. 조사는 이제 호남선에 천안에서 공주까지 경제성 조사는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세정역은 세종역은 했지만 그렇죠. 제가 저는 핵심은 세종역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호남선 KTX가 세종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종역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우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핵심은 천안 아산에서 공주까지 직선합니다. 지금 호남- 이게 처음부터 고속철도를 신설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호남권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정치력이나 모든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호남선 직선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경제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뭐 어떤 정치권 충북에서의 합의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주민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두 싶습니다.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에타를 해봤지만 실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공약으로 좀 내걸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해주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미도 그렇고 해달라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민원이 이제 본물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발을 담그기 싫다는 아마 그 두 가지가 아마 김현미 장관의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2005년도에 실은 이걸 직선화를 우리가 했어야 돼. 저도 그때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국회의장도 있었고 통일부 장관도 있었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가는 분들 많았죠. 근데 그때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 보면 호남 지역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치인들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다당제 아래서 서로 조금 하는 것만 가지고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가지고 얼굴 붉히고 그러는데 그건 한 목소리로 좀 정당을 떠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기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표하고 직결되는 거죠. 예. 물론 제가 그분들이 그걸 다 정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뜻이 분명히 많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 민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좀 내려놓고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될 겁니다. 직선화도 안 되고 세종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단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징편을 해가지고 차량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는 거 내가 적어도 여기서 10시에 타고 가가지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사람 만나서 일 보고 저녁 때도 내려가고 이런 사이클에 맞춘 시간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 직선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찬 눈치 봐야죠. 또 이낙연 총리는 이제 호남 분이잖아요. 또 김현미 장관은 또 우리 전북 분이고 그래서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누구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건데 이럴 바에는
우리한테 실리를 좀 찾자. 저는 그런 말씀 좀 하고 싶어요. 예. 저는 뭐 다시 좀 달리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이런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어제 그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 요금 3,000원 인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그 도민들이나 호남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선 KTX 직선은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는 반영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오늘 다양한 관점과 입장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총평 듣고 마치겠습니다. KTX 세종역 호남선 직선화 우리에게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저희가 다양한 어떤 환경을 검토하면서 이번을 우리 전북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KTX 세종역 호남선 직선화보다는 전라선 증편이 절실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까운 길 놔두고 멀리 돌아가라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선화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2005년도 그 오송역 분기가 결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핀피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 또 정치 논리 때문에 경제성이나 효율성, 합리성이 모두 희생된 좋지 않은 사례로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양한 관점에서 그 입장 잘 들어보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